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주택담보대출 내에서 생애 최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약을 위주로 설명하는 유튜버인데 대부분 대출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출 중 생애 최초 대출만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대출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총 세 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대출. 자, 먼저 신용대출은 뭐냐? 담보 없이 내 소득과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직이다, 내가 소득이 낮다 하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내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직업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자, 담보대출은 뭐냐? 말 그대로 담보의 가치만큼 대출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연봉보다는 이 담보가가 더 중요합니다. 담보가. 그렇기 때문에 담보, 즉 아파트가 더 비싸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죠. 연봉이 낮아도 사실은 이 담보 금액이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도 부동산 열기가 오르다 보니 이 연봉도 높아야지만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소위 DSR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담보대출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담보대출이라 하면 예금에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내가 넣어놨다. 그러면 5천만 원 이내에서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내 예금이 5천만 원인데 1억을 빌려주진 않겠죠. 내 담보보다는 확실히 적은 금액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야 은행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타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담보 외의 대출인데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하는 사내대출, 전세대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정책대출과 은행재원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은 뭐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게 생애 최초 대출이라 함은 이 정책 대출 내에서도 디딤돌 대출 안에서도 생애 최초가 있고요. 보금자리론 안에서도 생애 최초가 있고 은행 재원 대출 내에서도 생애 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너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라 라고 하면 이 은행 재원 대출이 아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는 혜택이 아주 큽니다. 은행 재원에서의 생애 최초 대출은 우대금리 한 0.3% 정도 낮게 해주는 거?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적을 뿐더러 DSR이 아닌 DTI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요건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요게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뭐냐? 우리가 예전부터 넣고 있는 주택청약 있죠. 그 주택청약이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갑니다. 자, 보금자리론은 뭐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형 대출이에요. 그래서 디딤돌은 허그에서 주관하고요. 보금자리론은 HF에서 주관합니다. 엄연히 다른 대출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먼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은행재원 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보죠. 디딤돌 주체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도시기금 허그고요.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HF, 그리고 은행재원은 시중은행,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일단 디딤돌 먼저 보죠. 디딤돌은 일반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이 6천만 원 이내여야 돼요. 신혼부부는 8,500, 생애 최초는 7천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8,500만 원으로 정말 러프하게 풀어줬죠. 자산 요건은 배우자 신청인 합산해가지고 4억 8,8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한도는 신혼부부는 6억까지 인정해줘요. 일반적으로는 5억을 인정해주는데요. 생애 최초도 5억입니다. 대출 한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2억이 대출 맥시멈이에요. 하지만 신혼부부는
신생아를 낳았으면 4억, 신혼부부는 3억 2천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2억 4천까지 해주고요. 대출금리는 2.85에서 4.15, 범위가 되게 러프하게 나왔는데 각종 우대금리를 받으면 2.85까지 내려갑니다. 연소득이 낮을수록 또 유리하고요. 그래서 요 셋 중에 가장 금리가 저렴하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LTV를 보시면 70%로 동일합니다. 생애 최초도 원래는 80인데 수도권은 70이라 우리가 주로 보는 수도권은 70, 즉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딤돌은 DSR을 보지 않고 DTI를 봅니다. DTI 60을 본다는 거. 지금 디딤돌에는 반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공제한 후 대출을 시행하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반공제가 뭐냐? 주택담보대출에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미리 차감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해놓은 금액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미리 차감을 한 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하남시 소재 주택가격 5억짜리를 LTV 70%, 연봉 6천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치면 대출 2억을 받게 됩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하지만 디딤돌 대출에선 요 2억에서 하남시는 여기 있죠. 하남시. 요 소액 임차 보증금 4,800만 원을 제하고 1억 5,200만 원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 2억 나오겠네 하고 2억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짜시다 보면 마지막에 대출 나오는 금액이 반공제를 한 거의 5천만 원이 줄어드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반공제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공제 면제 방법은 생애 최초 대상자는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에 가입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생애 최초가 아니다 하시면 모기지 신용보증 MCG라고 하죠. 여기에 가입하면 또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사항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 꼭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반공제가 면제가 되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보금자리론을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일반과 생애 최초 모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자산 요건은 신기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 한도는 6억. 일반이든 생애 최초든 주택 가격 한도를 6억까지 해주고요. 대출 한도는 일반은 3억 6천, 생애 최초는 4억 2천까지 해줍니다. 대출 금리는 조금 높은 편이죠. LTV는 70% 똑같습니다. 비수도권은 80%지만 수도권은 70%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DSR이 아닌 DTI로 봅니다. DTI는 60%까지 해주죠. 그리고 101호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은 LTV가 10%씩 차감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배제를 해줘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LTV가 60%로 깎이겠죠. 자, 그리고 은행 재원 대출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거죠. 이번 1015 대책 때 나온 게 15억 미만은 6억,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나온다는 거. 대출 금리는 당연히 은행별로 상이하는데 기본 4%대죠, 현재. LTV를 보시면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엔 7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많이 묶였죠. 규제 지역은 40% 적용입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는 규제 지역임에도 수도권은 70%까지 아직 살아 있다는 거. 하지만 만약에 요게 15억이 넘어가면 4억으로 줄게 됩니다. 은행 재원 대출은 DTI가 아닌 DSR을 봅니다. DSR 40%. 제2금융권은 DSR을 50%까지 쳐줍니다.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계획이 팍팍하신 분들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가시면 10%가 늘어납니다. DSR 10%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 5천 기준 1억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디딤돌과 보금자리, 은행재원 요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디딤돌 생애 최초는 주택가격 한도가 5억인데 대출 한도가 2억 4천이고요. 보금자리로는 주택가격 한도가 6억인데 대출 한도가 4.2억입니다. 은행재원은 15억 미만 기준 대출 한도가 6억인데 제일 중요한 건 LTV 70%를 적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생애 최초 대출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6억 미만의 집이다 하시면 디딤돌보단 보금자리론을 추천드리고요. 6억에서 15억 미만이다 하시면 은행재원의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정말 좋죠. 규제지역임에도 LTV 70% 적용이니까요.
자, LTV, DTI, DS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LTV가 뭘까? 집값 대비 얼마나 살 수 있냐? 예를 들어 10억짜리에 LTV가 40%다 하면 대출이 4억 나옵니다. 그래서 집값 대비 얼마나 살 수 있냐를 보는 게 LTV고요. DTI는 뭐냐? 해당 주택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게 DTI고요. DSR은 똑같이 해당 주택의 원리금 상환액 여기에 기타 부채의 원금과 이자 둘 다 합한 입니다. 즉 DSR이 조금 더 DTI보다 팍팍한 규제예요. 즉 DTI와 DSR은 요 해당 주택 원리금 상환액 요 앞이 똑같죠. 그리고 요거를 연소득으로 나눈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요 기타 부채의 이자를 더 상환하냐 기타 부채의 원리금까지 상환하냐 요 두 개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 기타 부채가 없게 되면 DTI와 DSR 수치는 똑같아지겠죠. 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의 12억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연봉 5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이므로 LTV가 40 나오죠. 즉 12억 아파트에 0.4를 곱하면 원래는 4억 8천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4억 8천 중에 얼마 나올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시중금리 5%, 만기 30년을 가정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약 1년에 3,092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니 요 3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나누게 되면 DSR이 약 61.84%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 DSR이 40%가 한도죠. 그렇기 때문에 요 4억 8천이 모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나올까? DSR이 40이 나오려면 얼마를 대출받아야 될까? 자, 보시면 원리금 상환액이 약 2천만 원 정도면 2천 나누기 5천 곱하기 100을 하면 40%가 나오죠. 즉 이게 DSR이 40%란 말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 되려면 주담대가 즉 3.1억이 됩니다. 그래서 4억 8천이 나오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DSR 40에 걸리기 때문에 주담대는 3억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Q&A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경기도 하남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최대 대출이 많이 나오는 조건이 얼마일까? 자, 생애 최초 구매이며 부부 합산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딤돌을 보시면 LTV 70이 적용되죠. 그래서 5억에 0.7을 곱하면 3억 5천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디딤돌의 원 대출 한도가 2억 4천이죠. 그래서 DTI 60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DTI 60을 계산해 보면 금리 4%에 만기 30년 기준으로 4억 1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디딤돌 원 대출 한도가 2억 4천이기 때문에 2억 4천이 나오는데 여기 또 하남시기 때문에 4,800만 원 반공제가 적용이 되죠. 물론 생애 최초라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험에 가입을 하면 면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공제를 하면 1억 9천 정도가 나옵니다. 금리는 아마 제일 싸죠. 2.85에서 4.15 이렇게 되고요. 보금자리론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LTV 70 적용입니다. 그래서 3억 5천까지가 맥시멈이죠. 그리고 DTI를 계산해 보면 똑같이 4억 1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 맥스 대출 한도가 4억 2천인데 DTI가 4억 1천까지 나오는데 LTV 한도가 3억 5천이니까 즉 3억 5천이 맥스 대출입니다. 금리는 3.75에서 4.05 정도. 마지막으로 은행 재원을 보겠습니다. 은행 재원 생애 최초는 LTV 70 적용이죠. 똑같이 3억 5천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여긴 DTI가 아니라 DSR이죠. 정책 재원은 DTI 60이었지만 은행 재원은 DSR 40이라는 거. 그래서 DSR 40을 계산하면 2억 8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즉 2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금리는 4%대죠. 자, 총 나오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디딤돌은 1억 9천, 보금자리는 3억 5천, 은행 재원은 2억 8천입니다. 보시면 보금자리가 1등, 은행 재원이 2등, 디딤돌이 3등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보시면 디딤돌이 1등, 보금자리가 2등, 은행 재원이 3등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대비 대출 한도가 나오는 금액이 다 다르며 또한 대출 금리 또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재원 대출이 모두 좋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은행 재원 대출이 모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려는 아파트 가격과 나의 대출 금리 그리고 나의 연봉에 따라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한번 잘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세 가지 중요 사항만 정리해 봤습니다. 대출 한도를 보시면 당연히 은행 재원이 가장 많고 보금자리 디딤돌로 가죠. 주택 가격 한도 또한 1, 2, 3 순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제한도 은행 제한은 하나도 보지 않고요. 보금자리나 디딤돌보도 소득 제한을 7천만 원으로 둡니다. 하지만 금리를 보시면 디딤돌이 가장 좋고요. 보금자리가 두 번째, 은행 제한이 세 번째입니다. 대출이 나오는 조건을 보면 디딤돌 보금자리는 둘 다 DTI 60이고 은행 제한은 DSR 40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택 가격이라면 당연히 디딤돌 보금자리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DTI 60이기 때문에. 하지만 은행 제한은 대출 한도가 훨씬 높죠. 주택 가격 한도도 훨씬 높고요. 그래서 내 소득이 높고 주택 가격 한도가 높으면 당연히 선택권은 은행 제한 대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은행 제한이라고 나쁘지만도 않고요. 왜냐? 범위가 정말 넓으니까요. 디딤돌 보금자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지만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 한도가 5, 6억으로 낮아서 이 5, 6억인 주택이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이나 경기 남부에 해당되는 곳들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 북부나 경기도 내에서도 구축이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들이 6억 미만이겠죠. 그래도 아직 6억 미만인 곳들이 찾아보면 잘 있어요. 지금 핫한 검단도 그렇고요. 파주도 그렇고 구리 다산 쪽에 보면 6억 미만인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정책 재원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수도권 내에서 10억 안팎의 혹은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보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은 은행 재원 대출로 가셔야겠죠. 그래도 규제 지역임에도 LTV가 70으로 된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6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 물론 수도권 기준이죠. 은행 제한 대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 대출은 6억 이상이라 자격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은행 제한 대출. 5, 6억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디딤돌보다는 보금자리론이죠. 왜냐하면 디딤돌은 5억 이상은 되지 않으니까요. 이건 모두 생애 최초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5억에서 6억 되는데 소득이 1억이나 된다 하시면 소득 초과 때문에 정책 대출은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은행 재원 대출. 내가 5억 미만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보금자리나 디딤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디딤돌보다는 보금자리가 조금 더 좋아요. 디딤돌은 반공제도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본인 연봉과 금리를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가 소득이 높다. 이건 부부 합산으로 들어가죠.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은행 재원 대출받게 되지 않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생애 최초 대출. 인생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대출 필살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각자의 소득, 주택 가격, 금리, 혜택 등을 잘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면 내가 가고 싶은 동네의 급지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생애 최초는 3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동네 급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래 구축밖에 되지 않는 돈인데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축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 최초 대출을 꼭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아파트를 살 때 일반 대출을 받았다 하시면 그 다음번엔 절대 생애 최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무주택자의 특권입니다. 자, 저는 대출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자 시간을 빌리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몇 억을 모으고 살려면 몇십 년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이 대출 덕분에 몇십 년을 앞당겨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는 소득보다 집이 상승하는 비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저는 이 생애 최초 대출을 꼭 활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집에 좋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빌려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